이곳에 사연을 남기게 될 줄이야 꿈에도 몰랐지만 제 이야기를 한번 써볼까 합니다. 저는 광명 사는 60대 주부예요. 제 인생을 이렇게 말로 풀어나가려니 참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들기도 하네요. 저는 부모님께 불효녀입니다. 이 사실이 두고두고 마음이 아프죠. 어려서 부모님께 하나밖에 없는 저는 사랑을 독차지하고 자랐어요. 얼마나 오냐오냐 귀하게 키워주셨는지 어렸지만 부모님의 사랑을 온전히 느낄 수 있었죠. 그런 제가 부모님의 뜻을 거역하고 선택한 남자가 있었어요. 엄마 아빠는 눈에 흙이 들어가도 절대 안 된다며 반대했지만 전 사랑에 눈이 멀어 부모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았죠. 참 철이 없었어요. 너 제정신이야? 네가 뭐가 아쉬워서 애 딸린 이혼남한테 시집을 간다고 그래? 벌써 더 좋다고 줄 선 남자들이 한두 명인 줄 알아? 제발 허락해줘. 나 그 사람 아니면 결혼 생각 없다니까? 그리고 그 사람 정말 좋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제발 허락해 주세요. 절대 안 된다.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그냥 이혼남도 아니고 애 딸린 이혼남이라니. 그것도 애가 둘이나. 네가 자식 낳아봐. 그럼 이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을 거다. 절대 안 되니까 그런 줄 알아. 어디 감히 이혼남 주제에 내 딸 넘봐 넘보길. 내가 좋다니까.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죠. 그러니까 그 사람 그렇게 욕하지 마요. 네? 난 내 선택 후회하지 않을 거야. 뭐라고 홀려놨길래 네가 지금 이러는 거야, 어? 엄마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이렇게 가슴에 대못을 박니? 네, 바로 제가 결혼하고 싶어 하는 사람은 쌍둥이 딸이 있는 이혼남이었죠. 전 학교 선생님이었어요. 같은 학교에서 만난 동갑내기 교사와 사랑에 빠졌죠. 처음엔 이혼한 것도 몰랐고 애가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친해질수록 사람 됨됨이가 좋았고 알고 보니 이혼남에 애가 둘이나 딸린 남자였어요. 그걸 알고 난 뒤에도 마음이 접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미 마음이 커졌거든요. 나 때문에 네가 상처 받는 거 원치 않아. 이혼도 했고 애도 둘인데 너희 부모님이 허락하지 않는 건 당연해. 안 그래? 나도 엄마 아빠한테 이렇게까지 하고 싶진 않아. 그냥 좋게 허락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계속 안 된다고만 하시니까. 내가 조금만 더 노력해 볼게. 아마 계속 보면 좋아하시지 않을까? 정이라는 게 있는데 일단 내가 노력해 볼게. 전 그렇게 그 남자와 결혼하기로 결심을 했고 내가 낳은 딸들은 아니지만 아직 어린 딸들을 내 딸로 키울 수 있겠다는 오만한 생각을 가지고 부모님을 설득했죠. 역시나 부모님은 허락을 해주지 않았어요. 아마 저도 마찬가지로 쉽게 허락해 줄 수는 없었겠죠. 부모님은 남편이 와도 매몰차게 대하셨습니다. 절대 허락하지 않는다고 부들부들 몸을 떠실 정도였으니까요. 어머님, 아버님, 제가 정말 상은 씨 꼭 행복하게 해줄 테니 제발 허락해 주세요. 염치불구하고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딸이 애 딸린 이혼남 데리고 온다고 하면 결혼을 허락해 줄 수 있겠나? 입장 바꿔 생각해봐요. 사람이 어쩜 그렇게 이기적이야? 우린 절대 안 되니까 그런 줄 알아요. 어디 뻔뻔하게 결혼을 허락해달라고 찾아오길. 아유, 기가 막혀. 얼른 나가줘요. 제가 상은이 정말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눈에 눈물 나지 않게 그렇게 할게요. 제발 허락해 주세요. 네? 뭐든 다 하겠습니다. 남편의 애원에도 부모님은 쉽사리 허락해 주지 않았어요.
참 이기적이게도 전 집도 나가보고 부모님 말을 거역하기 시작했죠. 삐뚤어지는 저의 모습을 보자 부모님은 가까스로 허락해 주셨어요. 그렇게 전 부모님이 반대하던 결혼을 하였습니다. 부모님께 너무 죄송스러웠지만 그 정도로 그땐 사랑에 눈멀어 있었어요. 이 남자면 모든 고난과 역경을 헤치고 결혼할 수 있겠다 싶었으니까요. 이거사, 고생길이 훤한데 왜 그리 시집을 가려고 하니? 넌 편하게 살길 바랬는데 엄마가 너 고생하는 꼴을 어떻게 보라고? 아니야, 엄마. 나 잘할 수 있어. 유일 씨 딸들도 곧잘 나를 따르고 하니까 좋은 엄마가 될 수 있을 거야. 미안해, 엄마. 아휴, 엄마 마음에 대 못 받고 나쁜 것. 잘 살아야 돼. 무조건 알겠지? 대신 힘들면 다 뿌리치고 나와. 괜찮으니까. 고마워요. 내가 잘 사는 모습 꼭 보여줄게. 그러니까 그만 울어. 누가 보면 나 팔려고 하는 줄 알겠다. 울지 마. 남의 자식 키우는 게 쉬운 게 아니다. 못하면 개모니까 그런다. 잘해도 어디 좋은 소리 나오는 줄 알아? 에휴, 하여튼 잘 살아. 엄마와 아빠는 가까스로 허락해 주셨고 전 그렇게 남편과 신혼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같은 직장 사람이었기 때문에 성격적으로는 잘 맞았어요. 저희 부모님의 반대가 있었지만 살면서 갚아나가면 된다고 생각했죠. 그렇게 시작되었어요. 남편은 저에게 모든 걸 다 해주겠다고 했고 모든 제 편이 되어주겠다고 했죠. 전 그런 남편만을 믿고 결혼 생활을 시작했고요. 내가 정말 잘해줄게. 널 위해 헌신할 거야. 힘들게 한 결혼인 만큼 후회 없이 살게 해줄게. 우리 행복하게 살아보자. 고마워. 아이들에게 내가 친엄마가 될 순 없겠지만 정말 친엄마의 빈자리를 느끼지 않도록 잘 보살필게. 너 아니었으면 진짜 큰일 날 뻔했다. 우리 둥이들한테 좋은 엄마가 되어줘. 나도 너한테 최선을 다하는 남편이 될게. 하지만 애를 한 번도 낳아보지도 키워보지도 않은 저에게 갑자기 생긴 딸들은 혼란이었죠. 그나마 다행인 건 아이들이 6살 정도밖에 안 되었기 때문에 그래도 곧잘 엄마라고 잘 따랐어요. 키우면 키울수록 모성애가 생겼죠. 낳는 것보다 기른 정이 더 위대하다는 말이 이럴 때 쓰는 느낌이었습니다. 쌍둥이 딸들은 정말이지 제 딸과도 같은 느낌이었어요. 이런 게 엄마의 마음이구나 싶기도 했었죠. 내 배 아파 낳은 건 아니었지만 보고 있으면 마음 한쪽이 아프기도 하였고 꼭 훌륭하게 키워내리라 다짐했죠. 엄마가 생겨서 너무 좋아. 이제 나도 유치원에서 엄마란에 엄마 이름 쓸 수 있는 거지? 너무 좋다. 유치원에서 나랑 영희 보고 엄마 없다고 맨날 놀렸어. 그래도 이제 엄마 생겼으니까 내일은 유치원에 데리러 와야 해. 알겠지? 그리고 놀이터 가는 거야. 아샤부! 엄마랑 유치원 끝나고 놀이터도 간다. 너무 좋아. 내일 도시락은 소세지도 싸줘. 머리도 삐삐로 묶어주고. 그렇게 좋아? 이제 엄마가 평생 영심이랑 영희 옆에서 지켜줄 거니까 엄마 말 잘 들어야 한다. 안 그럼 혼나요. 딸들은 엄마 없는 서름을 얼마나 당했는지 제가 결혼식을 올리고 그 집에 들어가 살자마자 저에게 엄마라며 곧장 잘 따르기 시작했어요. 이 어린 것들을 두고 친모는 어떻게 집을 나갔을까라고 생각도 들었어요. 전 그렇게 쌍둥이들의 엄마가 되었습니다. 학교 선생님이었던 저는 제 일을 다 접고
아이들을 케어하기 위해 전업주부가 되었죠. 희생이라고 하면 희생이지만 아이들에게 빈자리를 꽉 채워주는 엄마가 되고 싶었어요. 이왕 엄마가 되기로 한 거 제대로 한번 키워보자는 생각도 있었고요. 주변 사람들에게 계모라서 저렇다, 계모니까 이 소리를 안 들으려고 이악 물고 버티고 아이들을 키워냈어요. 아마 남모를 눈물은 제일 많이 흘렸을 것 같아요. 지나가는 사람들의 비아냥대는 소리도 무시하고 오로지 내 딸들을 위해 살겠다고 생각했어요. 이상하게 정도 잘 가고 키우다 보니 정말 제 딸 같기도 했죠. 그리고 저와 남편은 아이를 낳지 않았어요. 낳을 수는 있었지만 남편이 거부했어요. 저도 제 속으로 낳은 자식을 한 명쯤은 낳고 싶었지만 지금 있는 쌍둥이 딸들을 정말 제 딸로 생각해서 키울 거기 때문에 쉽게 포기가 되었죠. 그 정도로 전 딸들에게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건 세상 그 누구보다 자부할 수 있어요. 아이들이 어렸을 땐 오히려 다루기가 쉬웠어요. 혼내는 일도 적었고 절 친엄마처럼 너무 잘 따라주었기 때문에 괜찮았죠. 저희 친정 부모님도 처음엔 못마땅해 하셨지만 점점 아이들을 본인들의 손녀라고 생각하셨고요. 더할 나위 없이 행복했어요. 그래, 우리 둥이들 할미한테 와보거라. 할미가 오랜만에 용돈도 주고 만난 것도 해주마. 도넛 해줄까? 좋아요. 할머니 최고. 엄마, 나 오늘 할머니네서 자고 갈래. 할머니가 맛있는 거 많이 해줘서 너무 좋단 말이야. 그래. 예쁜 우리 손녀들. 할미가 오늘 도넛도 해주고 김밥도 말아주고 우리 둥이들 해달라는 거 다 해주마. 아래비는 뭐 해줄까? 우리 손녀들 탈 수 있게 썰매나 만들어 볼까? 할아버지 뒷마당에서 썰매도 타고 신나게 놀자. 할아버지, 할머니 최고. 오늘 여기서 자고 내일 아침에 집에 가야지. 썰매 10시까지 탈 거예요. 알겠죠? 저희 부모님은 결혼 반대를 언제 하셨나는 듯이 저희 딸들에게 매우 따뜻히 대해주셨어요. 그런 딸들은 저희 부모님을 진짜 할머니, 할아버지처럼 잘 따랐고요. 저희 부모님에게 너무 고마웠습니다. 제 딸들에게 따뜻한 느낌을 주었으니까요. 그리고 이렇게 좋은 모습들을 보여줘야지 엄마 아빠 가슴에 대못 박은 만큼 행복해져야지라고 생각했어요. 너무 감사했으니까요. 엄마 아빠 고마워요. 받아들이기 쉽지 않았을 텐데 그래도 이렇게 진짜 손녀처럼 생각해줘서 내가 너무 고마워. 그럼 어쩌니? 이왕 이렇게 된 거 받아들여야지. 행복하게만 살아. 그거면 돼. 그리고 자주 보니까 애들도 참 밝고 예쁘구나. 애들도 계속 보니까 진짜 손녀 같고 좋네. 그래도 네 속으로 낳은 자식 하나 있으면 좋을 텐데. 아예 생각은 없는 거냐? 우리 딸이 2명이나 있는데 뭘 또 낳아요. 난 결심했어. 애들한테 진짜 엄마가 되어주겠다고. 지켜봐줘요. 내심 부모님은 저의 친자식을 낳기를 바라셨지만 저의 의사도 존중해 주셨어요. 뭐든 제가 행복하면 그걸로 된 분들이었으니까요. 저희 부모님은 그렇게 제 행복만을 바라셨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고 딸들은 중학생이 되었죠. 6살 때부터 중학생 때까진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들이 아이들이 사춘기가 되면서부터 조금씩 반항을 하기 시작했죠.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하나 싶기도 했어요. 가끔 연락을 두절시켜버리는 딸과
거짓말을 하기 시작하는 딸들을 달래도 보고 혼도 내보고 하는 평범한 모녀처럼 지냈죠. 제 딸들을 친딸이 아니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었지만 확실히 남의 딸을 키우는 건 정말 어려웠어요. 혼을 내면 계모니까 혼을 낸다. 그렇다고 방치하면 계모라 신경 안 쓴다. 이런 말들이 절 괴롭혔죠. 동네가 작아서 워낙 소문이 빨랐거든요. 전 최선을 다해 딸들을 케어했습니다. 그래도 혼을 낼 땐 혼을 놔야 한다는 생각은 변함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허영심, 너 왜 이렇게 엄마 말을 안 들어? 오늘 학원도 안 가고 선생님 전화 오셨는데 어디 갔었어? 연락도 하루 종일 안 되고. 아, 엄마가 무슨 상관이야. 학원 안 갈 수도 있는 거지. 왜 이렇게 화를 내? 내일 가면 되잖아.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 뭐? 어떻게 엄마가 너한테 신경을 안 쓰니? 핸드폰 이리 줘봐. 요즘 너 이상해? 핸드폰만 붙들고 있고, 어? 아, 상관 말라고. 친엄마도 아니면서. 엄마인 척 좀 그만해. 왜? 그렇게 엄마인 척 하고 싶어서 그래? 참나, 얼탱없네. 뭐? 다시 말해봐. 지금 뭐라고 했어? 친엄마가 아니라니. 엄마는 너희를 친딸이 아니라고 생각해 본 적 없어. 아, 엄마, 그만해. 영심이도 이유가 있었겠지. 그리고 영심이 말이 맞아. 친엄마도 아니면서. 우리 구속 좀 하지 마. 숨 막혀. 너희가 엄마한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럼 엄마는 친엄마가 아니니까 너네한테 관심도 가지지 말라는 거야? 딸의 말에 머리를 쿵 하고 맞은 것 같았습니다. 딸이 저에게 친엄마가 아니니 신경 끄라는 말이 얼마나 가슴이 아팠는지. 딸들은 모진 소리를 하고 키득키득 대고 있더군요. 아무리 사춘기라고 하지만 정말 너무하다 싶었어요. 내 젊은 인생 본인들을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데 겨우 한다는 소리가 정말 충격적이었죠. 사춘기니까 그러려니 했어요. 마음은 아팠지만 사춘기니까요. 정말 어려웠어요. 사춘기 딸들에게 좋은 엄마가 되는 것은 인생에서 제일 어려운 숙제 같았죠. 전 딸들에게 애원도 해봤어요. 너희 엄마가 너네를 어떻게 생각하는 줄 알면서 어쩜 그렇게 말을 해? 아무리 철이 없다고 해도 못 들은 걸로 할게. 그러니까 집착하지 말라고 나한테. 내가 알아서 해. 학원도 내가 알아서 갈 거고. 그러니까 신경 좀 꺼. 숨 막히니까. 전 어떻게 하면 좋을지 생각했죠. 매번 고민의 연속이었어요. 혼을 내자니 내 딸이 아니니까 혼내는 거 아니야? 라는 마음. 혼을 내지 않자니 난 엄만데 어떻게 애들을 저렇게 방치하나 싶기도 하면서요. 전 누가 뭐래도 제 딸들이 엇나가는 꼴을 보지 않기 위해 저만의 방식으로 아이들을 교육해 나갔죠. 혼이 나야 할 때는 혼을 내었고 칭찬해 줄 때는 칭찬도 해주었어요. 참 힘든 과정이었지만 아이들은 점차 제 말을 잘 따라주기 시작했죠. 그래도 제 마음을 잘 알아주니 저도 기분이 좋았고요. 엄마, 미안해. 우리가 그동안 엄마 속 많이 썩였지? 이제 공부 열심히 할 거니까 걱정 말아요. 엄마 속상했지? 아니야. 이렇게 말해줘서 너무 고마워. 엄마가 부족하지만 더 노력할게. 그러니까 우리 행복하게 지내자. 알겠지? 그나마 둘째가 저렇게 위로해줘서 버틸 수 있었죠. 전 교사였었기 때문에 아이들의 학업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매번 아이들의 학원을 픽업하며 아이들만을 위해 살았습니다.
중간중간 아이들의 비는 시간에 뭘 하는지 도저히 알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아이들을 믿기로 했으니 끝까지 믿어보기로 했죠. 다행히 아이들은 공부를 곧잘 해주었어요. 쌍둥이들이지만 학업에 욕심도 많고 샘도 많았기에 솔직히 공부에 대해서는 채찍질을 하지 않았어요. 본인들이 알아서 했거든요. 오로지 연락이 되지 않는다거나 가끔 말도 하지 않고 외출하는 일이 잦았을 때나 트러블이 생겼었죠. 그렇게 전 제 인생을 아이들에게 다 바쳤어요. 고마워. 당신을 만나지 않았으면 애들은 어떻게 됐을까 싶어. 네가 은인이야. 힘들지? 요새 애들이 사춘기라 말도 많고. 아니야. 아마 사춘기는 다 누구나 그렇듯 불만투성이지 뭐. 내가 더 신경 쓰는 수밖에 없어. 근데 그냥 애들이 요새 말도 안 하고 외출하고 들어오거나 하는 일이 생겨서 걱정이긴 해. 어디 갔다 왔냐고 하면 말도 안 하고 이게 제일 걱정이지 뭐. 그래? 아니 무슨 일이길래? 내가 얘기 좀 해볼게. 밤길도 어두운데 이것들은 어딜 싸돌아다니는 거야? 정말? 그렇게 윽박지르면 애들이 더 엇나가지. 살살 분위기 봐가면서 달래면 될 거야. 애들 사춘기니까 우리가 더 신경 쓰자고. 남편은 저에게 한없이 고마워했지만 그 외적으로 아이들에게 신경을 쓴다거나 저의 마음을 헤아려 준다거나 하진 않았어요. 그렇게 전 사춘기 딸들을 키우며 늙어갔죠. 가끔 친구들을 만나는 날이면 저보고 늘 대단하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그때는 그 대단하다는 소리도 얼마나 듣기가 싫었는지 아이들의 친엄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당연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도 너 진짜 대단하다. 애도 안 낳아봤으면서 친딸들처럼 어쩜 그렇게 희생해? 너 같은 애가 상 받아야 한다니까. 애들이 네 마음을 다 알아줘야 할 텐데. 그래도 항상 무슨 생각하는지 잘 지켜봐. 너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지 말란 옛말이 왜 있는 건데? 너 말 다 했니? 내 딸들한테 그런 식으로 얘기하지 마. 그리고 희생이라니? 넌 네 자식한테 뭘 바라고 희생하니? 나도 똑같아. 그냥 다른 엄마들처럼 우리 애들이 잘 되길 바랄 뿐이지. 뭘 바라고 하는 건 아니야. 그러니까 그런 말 그만해줬으면 좋겠다. 아니, 나는 그냥 네가 대단하니까 얘기한 거지. 뭘 화를 내고 그래? 알겠어. 이런 말 다신 안 할게. 화 풀어, 어? 주변 시선이 절 더 괴롭게 하는 날들이 많았지만 그래도 이악 물고 버텼습니다. 딸들에게 바라는 거 없이 엄마이고 싶으니까요. 그렇게 고등학생 시절을 지나 다행히 딸들은 의대를 들어갔죠. 쌍둥이가 나란히 이렇게 입학을 하게 될 줄은 몰랐지만 막상 의대 합격증을 들고 저에게 웃으며 달려오는 모습을 보니 너무 흐뭇하더라고요. 나 참 잘 키워냈다 생각도 했고요. 엄마, 우리 나란히 의대 합격했어. 지금 막 합격 확인하고 오는 길이야. 드디어 우리 의사가 될 수 있는 거라고. 아유, 장하다. 내 딸들 너무 고생했어. 그동안 공부하느라 힘들었지? 얼마나 힘들었을 거야. 의대를. 너무 고맙다. 딸들은 그렇게 의대에 들어가게 되었죠. 저희 친정 부모님도 너무 좋아하셨고 무엇보다 남편이 기뻐했어요. 남편은 저에게 한없이 고마워했고 이게 딸들 뒷바라지 잘한 덕분이라며 모든 친척들 앞에서 저를 치켜 세워주기도 했었죠. 여보, 고마워. 당신 아니었으면 우리 애들 의대는커녕 대학도 못 갔을 수도 있어. 살뜰히 뒷바라지 해줘서 너무 고마워.
당신 덕분에 내가 맘 놓고 일할 수 있었어. 우리 애들 이렇게 키워줘서 너무 고맙다, 정말.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할지. 아니야. 내 딸들 내가 이렇게 키우는 건 당연한 거지. 자기도 너무 그렇게 고마워할 필요 없어. 이제 걱정 한시름 놓겠다. 어머, 진짜 대단해. 둘째네는 어쩜 그렇게 애들을 떡소리 나게 잘 키웠어? 애들이 구김살도 없이 박잖아. 공부도 잘해, 청명해, 밝고 싹싹해. 진짜 하여튼 너무 고생 많았다, 정말. 아유, 부러워라. 어떻게 애들 둘이나 의대를 보내, 정말? 처음엔 모두들 제 덕분이다 했었죠. 나름 기분도 좋았어요. 아이들은 학교를 열심히 다녔고, 저와는 문제가 없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가면 갈수록 저와는 대화를 하지 않으려 했고, 이제 사춘기도 지난 아이들이었지만 제 마음은 답답해져만 갔죠. 왜 그래? 엄마한테 뭐 할 말 있어? 갑자기 대답도 안 하고 말도 안 하고, 어? 요즘에 학교에서 무슨 문제 있니? 아, 신경 쓰지 말라고. 엄마가 신경 쓸 문제 아니잖아. 그리고 우리가 애야? 신경 꺼. 친엄마도 안 그러는데 진짜 무슨 상관? 아이들은 갑작스레 변하기 시작했어요. 저한테 무슨 억한 심정이 있는 것처럼요. 전 그런 딸들을 이해하기 어려웠지만 최대한 이해해 보려고 했습니다. 이대로 딸들과 멀어지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도 들었고, 혹시 나도 모르는 사이 딸들에게 내가 상처를 줬나 싶기도 했었죠. 하지만 딸들이 그러는 이유는 간단하게도 쉽게 풀리더군요. 어느 날 딸에게 온 메시지를 우연히 보게 되었는데 친엄마와 연락을 주고받는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비는 물보다 진하다는데 지금까지 친엄마를 계속 만나왔구나 하는 생각에 말이에요. 물론 딸들에게 친엄마의 존재를 부정하고 싶진 않았어요. 하지만 저를 그렇게 외면하고 친엄마를 만난다는 생각을 하니 마음이 찢어지더군요. 전 남편에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죠. 요새 애들이 친엄마 만나는 것 같더라. 연락한 지 꽤 돼 보이던데 그래서 그런지 요새 애들이 나한테 곁을 안 줘. 뭐? 애들 엄마랑? 뭐 성인이고 다 큰 애들인데 막는다고 막아지겠어? 막말로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데 자기들도 핏줄이 당기는 거지. 그냥 모른 척해. 막말로 못 만나게 할 이유는 없잖아. 자기들도 엄마가 보고 싶을 텐데 안 그래? 당신 말 참 쉽게 한다. 핏줄이 당겨서 그러는 거라고? 그럼 난 계모라서 무조건 참으라는 거야? 자기도 참 말 쉽게 한다. 아, 그럼 나보고 어쩌라는 거야? 애들 머리끄덩이라도 잡아서 못 만나게 하라는 거야? 어떻게 그래? 본인들이 보고 싶다는데. 남편의 말이 너무 가슴이 아파졌습니다. 저에 대한 공감보다는 핏줄이 당기는 걸 어쩌냐니요. 뭔가 제 삶이 부정당하는 기분 같았죠. 전 하루하루 의욕이 없었어요. 한순간에 그동안 나는 뭘 했나 싶기도 했고, 정말 친엄마만을 생각한 아이들을 보니 더욱더 아이들을 볼 자신이 없었거든요. 그러던 중 모르는 번호로 연락이 한 통 오더군요. 아이들의 친엄마였습니다. 어이가 없었죠. 아, 안녕하세요? 놀라셨죠? 뭐 하시려나 모르겠는데 저 요즘 딸들이랑 연락하고 지내요. 아무래도 그쪽은 애를 낳아본 적이 없으니까 이런 감정 참 모르겠죠. 젊어서 그이랑 사이가 좀 안 좋아서 집을 나갔는데 곳에 재혼을 했더라고요.
얼마나 기가 막히던지. 한 번도 우리 딸들 잊은 적 없어요. 딸들도 저 정말 좋아하고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자리 좀 비워주시죠. 뭐라고? 당신 지금 뭐라고 했어? 어디 뻔뻔하게 찾아와서 나보고 자리를 비워달라고? 딸들이 같이 살자고라도 하디? 당연히 우리 딸들은 나랑 다시 살고 싶어 하지. 얼마나 그동안 애들이 엄마가 그리웠으면 바로 같이 살자고 하겠어. 아니, 난 못 믿어. 우리 딸들이 그럴 리가 없지. 당신이 뭐라고 했는지 몰라도 애들 엄마는 나야. 알겠어? 지금까지 애들 뒷바라지하며 키운 것도 나고 불면 날아갈까 엎어지면 다칠까 항상 망조리며 살았어. 내 딸 아니라고 생각해 본 적 없고 애들 만나지 말란 말은 안 할게. 그러니까 주제 파악하고 낄 때 껴. 알겠어? 꼬락서니 보아하니 어디서 밥도 못 얻어먹고 다니나 본데 적당히 나대란 말이야. 전 그 한마디를 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죠. 눈물이 터져 나오려고 하는 걸 꾸역꾸역 참았어요. 혹시라도 딸들이 정말 저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면서 마음이 졸여지더군요. 이제 와서 친엄마 찾아간다고 하면 어쩌지? 이런 무서운 생각도 들었고요. 그리고 딱 꼬락서니를 보아하니 천박하기 짝이 없었어요. 빈티나는 명품 가방을 메고 있어도 사람이 우아하지 않았거든요. 전 친엄마의 뒷조사를 하기 시작했어요. 다행히 친구 남편이 흥신소를 하고 있는 사람이라 쉽게 뒷조사를 할 수 있었죠. 그리고 전 딸들에게 더욱더 다가가려고 노력했어요. 하지만 딸들은 더 이상 저를 엄마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았죠. 아니, 엄마. 내가 가운 빨아놓으라고 했잖아. 아, 짜증나. 이거 오늘 입어야 되는데 엄마 때문에 다 망했네. 집에서 뭐 하는 거야? 아휴, 미안해, 영심이. 엄마가 깜빡했어. 얼른 빨아다가 학교에 갖다 줄게, 어? 엄마가 요새 정신이 없어가지고. 아니, 뭘 하느라 바쁜데? 집에서 아빠 돈으로 놀고 먹는 거 말고 뭐 있어? 하, 짜증나 진짜. 도움이 안 돼. 내가 친딸이어도 이럴 거야? 됐어. 영희 거 빌려 입으면 돼. 오늘까지 빨아놔. 그리고 우리 졸업식에 안 와도 돼. 요즘 누가 대학 졸업식에 와? 영심아, 그래도 그렇지. 엄마한테 말버릇이 그게 뭐야? 엄마가 깜빡한 건 미안한데 그래도 말 조심 좀 해. 어? 또 잔소리. 지긋지긋 짜증나 진짜. 오늘 나 늦게 들어오니까 기다리지 마. 가뜩이나 스트레스 가득인데. 아, 짜증나. 아, 엄마. 오늘 영심이 기분 안 좋아서 그래. 그리고 좀 이런 건 미리 해놔. 우리가 이런 거 신경 쓸 시간이 어딨어. 안 그래? 아휴, 알겠어. 그래도 말 좀 예쁘게 해, 우리 딸들, 어? 훌륭한 의사들 선생님들이 예쁜 말을 써야죠. 학교 잘 다녀와. 딸들은 늘 저에게 이런 식이었어요. 오냐오냐 해주는 것도 어느 날은 지치더군요. 그러다가 다시 마음을 잡고 오냐오냐 하다가 반복이 되었어요. 제 자신을 무한 채찍질하던 나날이었죠. 하지만 사진 한 장에 무너지고 말았어요. 의대를 졸업하는 날 졸업식에 절대 오지 말라던 딸들은 친엄마를 불렀더라고요. 저를 빼고 남편과 친엄마 그리고 딸들 넷이 찍은 사진을 간직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 모든 것이 부질없음을 느꼈습니다. 남편도 마찬가지였죠. 전 하나하나 마음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명절이 되었어요. 전 마음 정리를 모두 마친 상태였습니다. 이날 마지막으로
이 집에서 새는 명절이겠구나 싶었죠. 하지만 모든 시댁 식구가 다 있는 자리에 친모가 등장했습니다. 너무 놀랐어요. 어떻게 친모가 이 자리에 올 수 있었는지. 아이고, 왔니? 두바이에서 성공하고 돌아왔다더니 아주 때깔이 곱구나. 아, 얘는 신경 쓸 필요 없어. 유일이 너 아직도 정리 못한 거냐? 정리한다고 했잖니. 이제 친엄마가 있는데 어른이 알아서 맞아줘야지. 참새도 눈치가 없지. 어머, 동서. 이게 얼마만이야? 어머, 진짜 너무 변했다. 몰라보겠어. 아, 이쪽은 신경 쓰지 마. 명절 도움이라고 생각해. 어머님, 그동안 잘 계셨어요? 제가 애들 두고 이악 물고 성공하느라 늦었어요. 애들이랑은 간간히 만나긴 했는데 이렇게 늦게 뵙네요. 이건 어머님 쓰시라고 영양크림 아이크림이에요. 그리고 이건 형님 거랑 동서들 거 받아주세요. 이게 지금 못들 하는 거야? 지금 여기가 어디라고? 지금 내가 이렇게 버젓이 있는데 당신이 말해봐. 당장! 그게 말하려고 했는데 애들 엄마랑 다시 합치고 싶어. 사실 애들 두고 떠난 것도 성공하기 위해서고 한 번도 애들 잊은 적 없대. 그리고 애들도 원하고 있고 나도 애들이 원하니까 애들 좋은 쪽으로 해줘야 할 것 같아서. 넌 나 없어도 되잖아. 순간 할 말을 잃었습니다. 어차피 정리하려 했지만 지금 다들 뭐라고 하는 건지 보안이 정리된 내용을 보자니 애들의 친모는 두바이에서 성공한 사업가였고 딸들을 찾았더라고요. 딸들은 그런 성공한 엄마가 좋았던 거였어요. 시댁도 마찬가지였고요. 딸들이랑 연락하고 지내는 건 알았지만 이렇게 시댁까지 한통속이 되었을 줄은 몰랐습니다. 기가 막혔죠. 그렇게 기가 막혀 할 때 저에게 팩스 한 장이 왔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부탁한 친모의 과거 기록이었죠. 흥신소를 나는 친구 남편이 이제서야 보내주더라고요. 그 종이를 보니 웃음이 절로 나왔어요. 얼마나 기가 막히고 웃음이 나오던지 전 그 자리에서 그 종이를 읽어 나갔습니다. 그래, 이혼하자. 내가 물러나 줄게. 애들도 원하니까. 근데 그건 몰랐나 봐. 두바이에서 성공한 사업가? 아휴, 저 명품 가방도 짭이고 저 영양크림은 어디서 또 훔쳐온 거니? 정가 기록만 7범이야. 사기 정가. 어디서 사기치다 이제 안 되겠으니까 딸들 찾아와서 이 집 재산 해먹고 싶었나 보지? 웃긴다 진짜. 코미디가 따로 없어. 정말 내가 명절 도움이라고? 너희들이 말해봐. 너희들도 그렇게 생각해? 한평생 너네 위에 뒷바라지한 이 엄마가 그냥 그저 도움이었을 뿐이었다는 거지? 입 다물어. 정가는 무슨? 어머님, 아니에요. 저 여자가 정신이 나갔나? 어디서 지금 정가를 들먹여? 감히 나한테. 그만해. 우습다 정말. 이혼도 3번이나 했네. 남자 등쳐먹다가 실패했나 보지? 참 끼리끼리 이 집구석이랑 잘 어울린다. 내가 사표 쓸게요. 이 집에 그리고 애들 엄마 자리에서. 잘해봐. 어디 아주 잘 어울려요. 내가 이 집에 어울리지 않았었지. 내가 너무 가분하거든. 제 말 끝에 시어머니는 졸도를 하셨고 형님과 동서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리고 쌍둥이들 표정도 심상치 않았죠. 지 엄마가 두바이에서 성공한 사업가라고 하니 혹했나 본데 막상 이혼 3번과 정가 7범이라고 하니 자기 엄마를 경멸하듯 쳐다보더라고요. 엄마 말이 사실이야?
당신 전과자였어? 우리한테는 이제 뭐든지 다 해주겠다고 사탕 발린 말을 해놓고선 지금 다 사귀었던 거야? 아니, 우리 딸들 내 말 좀 들어봐. 저 여자가 지금 뭔 소리를 짓거리는지 모르겠는데 아주 없는 말 지어내고 있어. 전 딸들의 뺨따기를 내리쳤고 친모의 뺨도 때렸어요. 그리고 남편도 마찬가지였죠. 딸들은 저에게 처음 맞아보는 뺨이라 얼떨떨한지 저를 휘둥그레 쳐다보다가 무릎 꿇고 싹싹 빌더라고요. 하지만 이미 전 떠난 기차였죠. 제 마음이 싸늘하게 식더라고요. 정신이 차려지니 이제? 그게 너희들의 한계라는 거야. 너네 엄마로 살면서 최선을 다하려고 했어. 내 목숨보다도 너희를 아꼈다. 근데 돌아오는 게 고작 이런 거라니 참. 다신 보지 말자꾸나. 마음대로 살아 이제. 그리고 엄마 찾지 마. 아주 잘 어울려 지금이. 여보, 내 말 좀 들어봐. 지금 오해가 있나 본데 우린 저 여자 연극에 철저히 속은 거야. 그러니까 한 번만 봐줘. 입 닫어. 똑같은 종자들끼리 그만 나불대. 이제 미련 없다. 너희들한테 난 할 만큼 했으니 속이 후련하거든. 넷이 잘해봐. 전 이 말만을 남기고 자리를 박차고 나왔어요. 밖에서는 큰 소리로 친모를 죽이네 사내하는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그리고 딸들의 울음도 섞여 나왔죠. 전 그리고 바로 이혼 소송을 준비했고 이혼을 했습니다. 26년이란 결혼 생활 덕분에 재산 분할도 많이 받게 되었고 위자료도 받았어요. 딸들은 저에게 울고불고 매달리고 문자도 오고 전화도 왔지만 단 한 통도 받아주지 않았어요. 남편 또한 마찬가지고요. 제 마음을 비우니 참 제가 잡고 있던 인연의 끝이 별게 아니었더라고요. 전 지금은 제 인생을 찾아나가고 있습니다. 교사였던 경험을 살려 유아교육대학원을 가게 되었고 유치원 정교사 자격증을 따게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생각보다 크게 유치원을 하나 설립했고 원장을 하고 있습니다. 사설 유치원이지만 이 근방 동네에선 대기가 꽉 차는 유치원이죠. 딸들 생각이 아예 안 난다면 거짓말이지만 그래도 지금 그 누구보다 행복합니다. 인생의 가장 큰 공부를 하고 많은 걸 깨달았거든요. 유치원을 어떻게 알았는지 딸들이 이따금 한 번씩 오곤 하지만 절대 만나고 있진 않아요. 뭔가 제 마음이 정말 싸늘하게 굳어버렸거든요. 그래도 내일의 희망이 있듯이 앞으로 잘 살아가 보렵니다.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초반 여자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두 번 다시 없을 기회가 찾아온다고 하죠. 그 기회를 누군가는 놓치고 누군가는 잡아서 한순간에 삶이 바뀌어 버립니다. 저 또한 눈앞에 보이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잡게 되면서 갑자기 찾아온 한 사람과 저와의 인생은 바뀌게 되었네요. 지금은 너무나 행복하고 제 선택에 대해 조금도 후회하지 않습니다. 결혼 5년 차가 되었을 때 출장을 자주 다니던 남편이 그날은 부산에서 일주일 정도 시간을 보내야 했어요. 직업이 변호사라 항상 바쁘게 생활을 하고 있었죠. 뭐든 열심히 하는 남편이 항상 자랑스러웠고 저 또한 5살 된 아이를 돌보며 제 위치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친구한테 전화 한 통이 왔어요. 오래간만에 연락이 온 친구라 반가운 목소리로 받게 되었는데 제 귀에 들려온 친구의 목소리는 제 심장을 내려앉게 만들었습니다. 도저히 믿기 어려웠던 저는
잘못 봤을 거라며 목소리를 떨기 시작했고, 친구는 그럴 리 없다면서 저에게 사진 한 장을 보내왔어요. 내가 아무리 너희 남편을 몇 번밖에 못 봤지만 얼굴 하나는 기가 막히게 기억하거든? 처음엔 선글라스를 착용하고 있어서 긴가민가 했었는데 선글라스를 벗는 순간 너무 놀랐다니까? 네 남편이니까 사진 보면 바로 알 수 있을 거 아냐. 어때? 네 남편 맞지? 빨리 대답해봐. 맞으면 가서 머리채라도 잡아버리게. 그냥 비슷한 사람은 어디에나 있다고. 우리 남편은 지금 부산에서 바쁘게 업무 중이고, 나 말고 다른 여자한테는 눈길조차 돌리지 않을 정도로 일편단심이야. 내가 지금 있는 곳이 부산이고, 여기가 해운대 해수욕장이야. 확실하게 맞는 거지? 그냥 부인하고 싶은 것 뿐이잖아. 내가 오늘 증거물을 최대한 많이 보내줄 테니까 너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이나 해봐. 내가 봤을 때 옆에 있는 여자랑 갈 때까지 간 것 같아. 그러지 않고선 서로의 스킨십이 너무 자연스럽다고. 친구의 말을 믿고 싶지 않았지만 저에게 계속해서 보내는 사진들은 남편임을 확신시켜 주었고 너무 큰 충격을 받게 된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네요. 친구와 전화 통화를 끊은 뒤 계속해서 전송되는 남편과 의문의 여자는 어디서 많이 본 듯한 사람이었어요. 눈물이 앞을 가려 제대로 확인하기 위해 확대해서 남편 옆에 붙어있는 여자를 보는 순간 확실히 알 수 있었고 남편과 그동안 손발 맞춰 함께 일을 해왔던 변호사 동료 여자였습니다. 저와도 어느 정도 친분이 있고 가끔 모임이 있을 때 남편이 저를 데려간 적이 몇 번 있었는데 그때마다 항상 주위에 있어서 인사를 주고받던 사이였는데 그 여자가 남편에게 흑심을 품고 있었다는 건 상상조차 하지 못했었네요. 너무 크게 배신을 받게 된 저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몰라 너무 막막했고 그 두 사람을 절대로 용서해 주고 싶지 않았어요. 그리고 친구에게 마지막으로 전송된 한 장의 사진을 보는 순간 손에 쥐고 있던 핸드폰을 세차게 던져버리고 말았습니다. 남편이 동료 변호사와 함께 호텔의 한 방에 같이 들어가는 모습을 보게 되었고 남편의 품에 기대어 있는 동료 변호사를 당장이라도 부산으로 달려가 머리채를 휘어잡고 싶을 만큼 분노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상대는 변호사라 호락호락하지는 않을 것 같아 최대한 침착하게 행동을 해야 했어요. 복잡해진 머릿속을 정리하며 깊은 생각에 빠져있던 그때 타이밍도 참 웃긴 게 시모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지금의 상태에선 받고 싶지 않아 시모의 전화를 무시했고 핸드폰 전원을 꺼버리려고 하는 순간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천천히 다가가 누구시냐고 물어보자 시모가 왜 전화를 안 받냐고 저에게 화를 내셨네요. 시모가 집에까지 찾아오실 거라곤 전혀 예상하지 못했는데 갑자기 방문을 하셔서 일단 급하게 문을 열어드렸습니다. 너 울었니? 눈이 왜 이렇게 빨갛게 충혈된 거야? 전화를 했으면 바로 받을 것이지. 뭘 하고 있었길래 내 전화를 무시하고 있었던 건데? 계속 정신 나간 여자처럼 그러고 있을래? 너 혹시 지금까지 자다가 깬 거야? 내 아들은 밖에서 힘들게 일을 하고 있는데 너는 집에서 잠이나 퍼질러 자고 있어? 사는 게 아주 편하지? 지금 바로 우리 집에 갈 거니까 짐부터 싸라. 아마 며칠은 있어야 할 거다.
상황 설명은 가면서 해줄 테니까 멍 때리지 말고 빨리 움직여. 시모는 저를 다그치며 시댁에 급하게 가야 한다고 이유도 설명해주지 않은 채 재촉하셨습니다. 남편 때문에 정신적인 충격이 가시지 않은 상태에서 몸은 제대로 움직여주지 않았지만 시모의 다그침에 제 몸은 자동으로 지시를 따르고 있었네요. 그렇게 짐을 챙긴 다음 시모와 아이를 태우고 힘겹게 시댁으로 향했어요. 이번에 아주 중요한 손님들이 오는데 너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 가면 해야 될 일이 정말 많거든. 정신없을 테지만 그래도 우리 집에 며느리로 들어온 이상 해야 될 일을 피할 수는 없으니 불만 가지지 말고 손님 오기 전에 최대한 서두르도록 하자. 끝나면 내가 일당 두둑히 챙겨줄 테니까. 알겠지? 그러니까 지금 어머님 지인분들 오신다고 노동해 달라는 건가요? 차라리 저를 시키는 것보다 전문적으로 음식을 만들어 줄 수 있는 분들한테 도움을 받는 게 좋지 않겠어요? 제가 오늘은 어머님 댁에 들어가 음식을 준비할 만큼의 컨디션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출장 뷔페도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니까 음식 준비하시는 게 번거로우시면 그런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은데 이번만큼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제 입장도 어느 정도는 생각해 주셔야죠. 얘 봐라. 네가 언제부터 내 말에 토를 달았니? 내가 하자고 하면 너는 군말 없이 조용히 따르면 되는 거야. 사람들이 입이 얼마나 고급인데 그깟 뷔페 음식으로 대접할 거면 애초에 초대도 하지 않았어. 쓸데없는 말 하지 말고 운전이나 똑바로 해라. 그리고 왜 이렇게 천천히 가는 거야? 시간 없으니까 밟으라고. 시모는 제 아이를 안고 있는 상태에서 목소리를 높이셨고 아이는 시모의 언성에 놀랐는지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남편 때문에 이미 정신이 반쯤 나가 있는 상태인데 시모까지 한술 더 뜨고 있었네요. 워낙 성격이 불같으신 분이라 운전 중에 괜히 심기 불편하게 만들면 사고라도 나게 될까봐 어쩔 수 없이 시댁으로 향하게 되었고 시모의 지시대로 몸을 움직일 수밖에 없었네요. 시댁에 도착하자마자 정신없이 음식을 준비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게 뭐 하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남편은 회사 동료와 바람이 나서 호텔방으로 들어갔는데 시모 옆에서 음식이나 만들고 있는 제 자신이 너무 한심스럽게 느껴졌어요. 너 뭐하고 있어? 빨리빨리 움직이래도. 얘가 오늘따라 왜 이래? 시애미가 도와달라고 부탁하는 건데 그게 그렇게 싫은 거야? 하기 싫은 티 팍팍 내면서 꼭 그렇게 행동해야 되겠냐고. 이래선 손님들 오기 전에 아무것도 안 되겠다. 음식 가짓수라도 맞추게. 뷔페라도 시켜야지. 바쁜데도 시간 내서 오시는 손님들 기분만 상하겠어. 저런 걸 며느리라고 들여온 내가 정신 나갔지. 너 때문에 내 일정 전부 망치면 그땐 각오하는 게 좋을 거야. 사람들 앞에서 아주 망신을 줄 거라고. 그러니까 애초에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냥 뷔페 시키라고 했잖아요. 제 말을 끝까지 안 들으시다가 결국 이게 뭐예요? 오늘 음식 준비할 기분이 아니라니까요? 손님들 응대하는 것도 사람 시켜서 하세요. 저는 그만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며느리가 무슨 평생 무료 봉사하러 들어오는 노동자인 줄 아세요? 너 오늘 무슨 일 있니? 평소에는 내 말 한마디면 죽는 신용이라도 하던 애가 오늘따라 완전 딴 사람처럼 행동하고 우리 집안 식구가 된 지 5년이나 됐으니까 이제 할 만큼 했다 이거야? 막 나가도 된다는 거니?
마지막으로 경고하겠는데 내 집에서 한 발짝이라도 나가려고 한다면 그땐 내가 널 절대 가만두지 않을 거다. 그러시던지요. 저도 더 이상은 이렇게는 못 살겠어요. 갈 때까지 한번 가보자고요. 그동안 제가 어머님이 시키는 거 불만 가진 적 있었나요? 오늘만큼은 그냥 저 좀 내버려 두세요. 사람이 언제나 한결같이 행동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멋대로 찾아오시고 어머님 하고 싶은 대로 하시는 거 정말 마음에 안 든다고요. 며느리는 무조건 시모가 시키는 대로 따라야 한다고 저보다 더 큰 목소리로 화를 내시더니 나가려는 저를 붙잡으셨습니다. 아이를 안은 상태에서 한쪽 손에는 짐을 들고 있었기 때문에 저를 붙잡고 놓아주지 않는 시모를 저항하기가 힘든 상태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아이를 안고 있는 걸 알면서 저를 강하게 밀어버리셨어요. 순간적으로 넘어질 뻔한 저는 시모의 행동에 너무 큰 충격을 받았고 결국 남편이 바람 피우고 있다는 말을 꺼내며 화를 내고 말았습니다. 시모는 제 말에 당황하셨는지 말을 더듬으시길래 핸드폰을 꺼내 들어 남편과 동료 변호사가 함께 호텔방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그 모습을 본 시모는 받아들이기 힘드셨는지 제가 들고 있던 핸드폰의 사진을 다시 확인해 보길 원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뺏기지 않으려 다시 주머니에 집어넣은 다음 그날 제가 왜 제정신이 아니었는지 설명을 하게 되었네요. 시모는 저를 바라보시며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물어보시길래 이혼이 당연한 거 아니냐며 소리를 질렀어요. 누구 마음대로 이혼이야? 너는 절대 이혼 못한다. 우리 집안에 흠집 나는 건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당장 핸드폰에 있는 사진 전부 다 지워라. 얼마나 중요한 증거물인데 제가 왜 지워야 되는 거죠? 어떻게 하면 둘 다 변호사 생활을 말아먹게 할 수 있을지 지금 상당히 고민 중이거든요. 너 내가 뒷목 잡고 쓰러지는 걸 기어이 봐야 속이 후련하겠니? 오늘 일은 내가 잘못했다. 그러니까 일단 진정하고 내 말부터 좀 들어봐라. 이런 식으로 행동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다고. 네 자식은 생각 안 할 거야? 걔는 아무 잘못도 없는데 아빠 없는 아이로 만들고 싶은 건 아니지? 조용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고. 내 아들이 변호사 되려고 얼마나 힘들었는데 돈이 필요하면 원하는 만큼 준비해 줄 테니까 일단 들어와서 얘기하자. 시모의 행동에 너무 화가 났던 저는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한 채 남편이 동료 변호사와 바람을 피웠다는 걸 제 입으로 밝혀버리게 되었고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시모는 제가 가지고 있는 증거물들 때문에 난처해하고 있었습니다. 자기 아들이라고 불이익을 받는 일이 생기게 될까봐 걱정을 하는데 어이가 없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고 있었는지 그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저를 붙잡고 놔주지 않는 시모를 강하게 뿌리치며 한 번만 더 건들면 남편의 회사에 모든 사실을 밝히겠다고 하자 그제서야 저를 놓아주었고 그렇게 겨우 집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시모에게 한참 동안 시달리다가 들어와서 그런지 온몸이 쑤시고 몸살 기운이 돌고 있길래 잠깐 눈 좀 붙이려고 하는데 시모가 그새 남편에게 전화를 해서 이 사실을 전부 다 알려주었는지 저에게 연락이 왔네요. 당신 어머니 집에 다녀갔었다며?
몸이 많이 안 좋아 보인다고 하던데. 걱정돼서 전화했지. 이제 집에 들어간 거야? 나도 이제 막 일이 끝나서 올라가는 중이야. 그래서 전화한 용건이 뭐야? 당신 원래 일 마치면 나한테 전화 안 하고 곧바로 집에 들어왔잖아. 그냥 하던 대로 하면 되는 거지. 왜 이렇게 낯설게 행동하는데? 어머님한테 전화 갔으면 어느 상황인지 뻔히 알면서 말 돌리지 말고 하고 싶은 말 있으면 얘기해봐. 나는 이미 어느 정도 마음의 정리가 다 되어버렸거든. 그래. 어차피 알게 된 거 솔직하게 얘기할게. 나 그 사람 진지하게 만나고 있는 중이야. 그래서 당신과는 최대한 좋게 해결하려고 했었고. 언제부터였어? 나는 최대한 조심한다고 했는데 언제부터 알고 있었던 거야? 당신이 나한테 사람을 붙일 거라곤 정말 상상도 못했는데 이렇게까지 치밀한 사람인 줄 몰랐네. 나 몰래 그동안 바람 피운 주제에 지금 나한테 그게 할 소리야? 내가 가지고 있는 증거물이 몇 개나 되는 줄 알고 당신 변호사 인생도 이제 끝났어. 어디까지 알고 있는 건데? 설마 당신 내가 활동하는 전부를 뒤에서 보고받고 있었던 거야? 우리 이렇게까지는 하지 말자. 금전적으로 보상해주면 되잖아. 손해라고 생각되지 않을 만큼 최대한 좋은 쪽으로 해결해 줄 테니까 우리 일 크게 만들지 말자. 당신이 가지고 있는 증거물이 내 변호사 인생에 낙인이 찍혀버리는 거라고. 지금 서둘러 올라갈 테니까 집에 딱 기다리고 있어. 정말 이렇게까지 치밀하게 뒷조사를 할 줄 몰랐는데 당신이 나보다 더 무서운 사람 같네. 남편은 제가 가지고 있는 증거물들이 자기 인생의 걸림돌이 될 것 같았는지 쩔쩔매고 있었어요. 친구가 남편이 바람 피우는 모습을 발견하지 않았다면 저는 아무것도 모른 채 배신을 당했었겠죠. 그런데 바람을 피웠다고 해서 변호사 인생에 엄청난 흠집이 생기는 건 아닐 텐데 남편은 또 다른 무언가가 있었는지 제가 가지고 있는 증거물들을 전부 확인해 보길 원하고 있었네요. 무엇을 원하는 건지 알 수는 없었지만 도둑이 제발 저린다고 뭔가 캥기는 게 더 있다는 건 확실히 알 수 있었네요. 부산에서 집에까지 오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저는 피곤한 몸을 이끌며 다시 짐을 챙겨 아이를 안고 친정집으로 향했습니다. 부모님은 제가 갑자기 찾아와서 남편과의 사이에 문제가 생겼다는 걸 직감하셨지만 깊이 있는 말은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잠깐 다툰 정도로 생각하고 계셨죠. 부모님에게까지 당장 상처를 안겨드리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남편은 많이 급했는지 부산에서 집에까지 상당히 빠른 시간 내에 도착을 했고 제가 집에 없다는 걸 확인한 남편은 저에게 계속해서 전화를 시도했어요. 하지만 끝까지 받진 않았습니다. 그렇게 한참 동안 저에게 연락을 시도한 남편이 어느 순간부터 전화를 걸지 않길래 저는 그제서야 잠깐 눈을 붙일 수 있지만 깊게 잠이 들지는 못했네요. 앞으로 어떤 식으로 살아가야 할지 너무 걱정이 많았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제 아이도 많이 피곤했는지 깊은 잠에 빠진 상태였습니다. 얼마의 시간이 지났는지 조용한 방 안에서 또다시 진동이 울렸고 이번에는 모르는 전화번호였네요. 여보세요? 그래도 제 전화는 받으셨네요. 굳이 제 설명은 하지 않아도 대충은 아실 테니 용건만 간단히 할게요. 지금 잠깐
얼굴 좀 볼 수 있을까요? 제가 왜 그래야 하는 거죠? 그쪽이 지금 그럴 때가 아니라는 거 잘 아실 텐데요. 그쪽이 제 눈에 띄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지 몰라서 보자는 거예요? 제가 그런 거 두려워했으면 연락도 하지 않았죠. 일단 얼굴 보고 얘기하죠. 저는 그쪽한테 상당히 괜찮은 제안을 해드릴 예정이에요. 장소는 문자로 찍어드렸으니 그쪽으로 나오시면 될 것 같네요. 저랑 단둘이 만나는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여자 대 여자로 진지하게 대화를 나눠보는 게 좋겠어요. 남편과 동료 변호사인 상간녀는 제가 두렵지도 않은지 상당히 당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저도 상간녀를 만나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런 상황까지 만들었는지 듣고 싶어 아이를 부모님께 맡기고 약속 장소로 향하게 되었네요. 그렇게 도착을 하니 상간녀는 먼저 도착해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안 오시면 어쩌나 걱정했는데 그래도 다행히 잘 찾아오셨네요. 서로 오랜 시간 얼굴 맞대고 대화 나눌 사이는 아니라는 거 저도 알기 때문에 용건만 간단히 할게요. 일단 저는 서변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는 사업 파트너이자 앞으로의 인생을 함께 할 수밖에 없는 운명이죠. 천생연분 나셨네요.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뭔데요? 제가 가지고 있는 증거물들만 제출해도 둘의 변호사 생활에는 충분히 지장이 생긴다는 거 알고 있죠? 충분히 알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직접 모신 거고, 증거물들에 대한 가치가 얼마나 큰지 알기 때문에 그에 따른 보상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변호사가 둘인데 저희를 상대하기란 쉽지 않은 거 아실 테니 최대한 서로 좋게 해결해서 마무리 짓는 게 좋지 않겠어요? 가지고 계신 증거물 넘겨주시는 조건으로 여기 1억 드릴게요.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되는데요? 이건 증거물 비용이니까 서변이랑 이혼하시게 되면 그에 따른 위자료는 알아서 잘 챙겨가시면 되겠네요. 제가 가진 증거물의 가치가 1억밖에 안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쪽이 저를 상당히 가볍게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저도 벌써 다른 변호사를 선임한 상태라고요. 어머, 1억 정도면 충분한데 지금 욕심을 부리시는 거예요? 그러다 빈털터리로 내쫓기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쪽 자식한테도 아빠가 범죄자로 낙인이 찍히는 것보다 건전한 변호사였다는 걸 말해주는 게 교육상 좋지 않을까요? 상당히 오랜 기간 뒷조사를 하셨다고 들었는데 그에 따른 비용도 만만치 않으셨을 테니 그럼 그것까지 보상해서 1억 5천으로 맞춰드릴게요. 지금 계좌 알려주시면 5천은 바로 이체시켜드리도록 할 테니 이제 그만하시죠. 저희는 어쩔 수 없는 한 배를 탄 사이라 그쪽이 눈치껏 빠져주셔야 한다고요. 원래 끼리끼리 논다고. 애초부터 그쪽이랑 그 사람은 서로 맞지 않았다고요. 급이 맞는 사람 다시 찾아서 행복하게 살면 되지 않겠어요? 꼴랑 5년 결혼 생활 한 거 가지고 한을 품는 건 너무 오버 아닌가? 아무리 화가 나도 그렇죠. 어떻게 사람을 붙여서 모든 생활을 전부 다 감시할 수가 있어요? 저희가 왜 그렇게까지 한 줄 알아요? 변호사로 버는 돈은 너무 한정적이라 좀 더 큰 돈벌이가 뭐가 있나 찾아보다가 괜찮은 것들이 눈에 들어와 같이 계획을 하게 된 거라고요. 아무래도 서변하고 함께 있는 시간들이 많다 보니까 서로 눈이 맞은 거고요.
상간녀는 제가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늘어놓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남편과 상간녀가 뭔가 숨기고 있다는 걸 확실하게 알 수 있었고, 저는 그걸 밝혀내기 위해 제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그 사람들에게 정말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각인시키기 위해 없는 증거물들을 그 사람들의 입 밖으로 나오게끔 만들어 녹음을 하기 시작했어요. 돈을 받는다는 건 그쪽이 지금까지 몰래 진행해온 일들에 대해 저보고 입을 닫아달라는 건데, 그렇게 되면 같은 배를 타게 되는 거잖아요. 제가 왜 그런 손해를 보면서까지 당신들을 봐줘야 하는 거죠? 제가 가지고 있는 증거물들을 가지고 조만간 경찰서를 찾아갈 거고, 그에 따른 법적인 처벌을 받으면 저는 그걸로 만족합니다. 거기에다가 그 사람과 그쪽한테 제가 받은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할 거고요. 저는 일을 복잡하게 만들고 싶지 않아요. 이러니까 그 사람이 그쪽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이 융통성이 없어. 경찰에 신고하면 그쪽한테 떨어지게 될 앞으로의 돈들도 없을 거라고. 오늘만 날도 아니잖아. 어차피 입만 뻥끗하면 모든 걸 뒤집을 수 있는데 왜 굳이 그렇게 하냐 이거야. 오늘 이 돈 받고 나중에 추가적인 보상 더 해주면 되잖아. 누구 앞에서 지금 반말이야? 나는 그쪽처럼 간이 큰 사람이 못 돼서 어쩔 수 없을 것 같네요. 내일 경찰서로 갈 거니까 마음에 준비하고 계세요. 그럼 2억 줄게. 그럼 되는 거 아니에요? 나중에 더 얹어줄 테니까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자고요. 서변이 오늘 그쪽이랑 꼭 해결 보라고 했었다고요. 이참에 그쪽도 돈 좀 만지면 얼마나 좋아요. 힘들게 변호사 돼서 푼돈 만지며 살고 싶겠어요? 그래서 해외 고객들이 투자금이랑 부동산 구입 자금으로 맡긴 수백만 달러를 착복해서 탈세 좀 한 것뿐인데 그게 그렇게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저희도 처음에는 한탕만 하고 빠지려 했는데 이게 생각보다 정직한 돈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서 그 사람들도 우리를 쉽게 건들지 못하더라고요. 저희는 그걸 역이용해서 위배한 사람들의 돈을 받아낸 것뿐인데 오히려 저희가 잘한 일 아니에요? 그 중에서 정말 힘들게 돈 벌어서 투자하려던 사람들도 간혹 있다 한들 사기를 당한 사람들의 머리가 멍청해서 당한 것뿐인데 자기 탓을 해야지 어쩌겠어요? 그러니까 이 돈 받으시고 증거물만 지워주면 앞으로 또 돈이 들어오면 연금처럼 꽂아 드릴 테니 이제 그만하자고요. 남편과 상간녀는 서로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 손을 잡았던 거고 그렇게 함께 생활하다 보니 눈까지 맞아버린 거였네요. 이런 충격적인 사실을 전부 다 알게 된 저는 분노가 치밀었고 두 사람을 절대 용서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단서를 얻게 된 저는 그 사람들이 원하는 조건을 들어주었고 증거물은 이혼을 하고 주겠다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는 가만히 있었는데 자기들의 인생에 위험을 느끼고 있었는지 알아서 전부 다 술술 불었고 저는 이 상간녀에게 들었던 대화 내용이 담겨있는 녹음 파일을 몇 번이나 재생해 어떤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는지 정확하게 파악한 다음 남편한테 전화를 걸어 당장 집으로 들어오라며 불러드렸네요. 제 눈치를 보며 들어온 남편한테 가까이 다가가 우선적으로 제가 받았던 배신에 대한 응징을 남편의 뺨에 손을 올려 붙이면서 풀어버렸고 다음날 바로 이혼하자며 앞으로 있을 위자료에 대한 보상이나
철저하게 잘해주라고 확답을 받기 위해 조건을 내밀었어요. 내가 당신이랑 바람난 여자를 만나고 왔다는 거 이미 들었으니까 알고 있지?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당신을 믿고 큰 돈을 맡긴 사람들인데 그걸 이용해서 아무 죄 없는 사람들의 돈을 갈취하는 게 변호사가 할 짓이야? 나는 그래도 당신이 항상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이 너무 보기 좋았었는데 그게 전부 다 사기를 치려고 계획한 일인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었다고. 내가 가진 증거물을 받고 싶다면 원하는 조건을 전부 다 들어준 다음 건네줄 거야. 그래야 나도 어느 정도 안심이 될 것 같아. 원하는 대로 이혼은 해줄 테니까 그에 따른 피해에 대한 금전적인 보상은 깔끔하게 처리해줬으면 좋겠어. 그리고 나는 내 자식한테 당신 같은 사람이 아빠였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싶지 않아. 그러니까 앞으로 평생 동안 내 아이 볼 생각 하지 마. 내가 원하는 조건 들어준다면 증거물은 그대로 넘겨줄 거고 당신은 그 여자랑 앞으로 뭔 짓을 하던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거야. 어때? 나쁘지 않은 조건 같은데? 당연히 그렇게 해줄 수 있지. 원하는 조건 맞춰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2번 다시 당신 앞에 나타나지 않을게. 솔직히 말도 안 되는 조건을 내밀까봐 쫄았었는데 뭐 그 정도야 뭐. 그렇게 남편과 저는 다음날 신속하게 이혼을 했고 그 사람과 상간녀는 법적인 소송으로 끝내는 게 아닌 제가 피해를 받은 부분에 대해 금전적인 보상을 해 주었네요. 남편에게 모든 걸 받아낸 저는 부모님과 함께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했고 남편은 하루빨리 증거물을 받길 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친구에게 받았던 사진 몇 장을 남편에게 전송을 하면서 나중에 딴소리 할까봐 제가 어느 정도 안심이 될 때까지 두고 봐야 할 것 같다고 그 사람들을 계속 괴롭혔어요. 남편은 친구가 보내줬던 사진을 받아보고 결정적인 증거물을 달라며 화를 내기 시작했고 저에게 막말을 퍼붓기 시작했네요. 곧바로 경찰서에 달려가 그 사람들을 신고하고 싶었지만 제가 가지고 있던 증거물들로는 역부족이었고 그 사이에 남편과 상간녀가 또 다른 일을 꾸밀 때까지 지켜볼 수밖에 없었어요. 저는 처음으로 남편과 상간녀에게 사람을 붙여 뒷조사를 하게 만들었고 결정적인 증거들을 하나둘씩 모아가기 시작했어요. 남편과 상간녀는 충격적이게도 돈이 될 수 있는 것들은 가리지 않고 범죄를 저지르고 있었네요. 그리고 남편과 상간녀는 저와 숙려 기간이 끝나자마자 결혼식까지 올리게 되었습니다. 당신이 여긴 어디라고 찾아와? 내가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줬으면 당신도 그냥 증거물만 주고 끝내면 되는 거잖아. 우리는 이제 법적으로 아무런 관계도 아니라고. 그래, 나도 알아. 그래서 당신이 원하는 증거물 주려고 온 거잖아. 그리고 누구 마음대로 결혼식을 올리라고 그랬어? 그건 내가 허락해주지 않았는데? 어머님, 봐봐요. 저 여자가 엄청 독종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래서 여자를 잘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내 결혼식 망치지 말고 당장 나가. 네가 여긴 뭐하러 온 거냐? 많은 사람들 보는 앞에서 내 자식 창피라도 주려는 거야? 좋은 말로 할 때 내 눈앞에서 당장 사라져라. 제가 무슨 힘이 있다고 난리를 치겠어요. 저 말고도 대신해줄 분이 저렇게나 많이 찾아오셨는데요. 이 사람들이에요. 잡아가시면 될 것 같네요. 제 말이 끝남과 동시에
형사분들은 두 사람의 범죄에 대해 설명하면서 경찰서로 연행했고,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던 시몬은 상당한 큰 충격을 받아 쓰러져 버리셨네요. 제가 형사분들께 제출했던 증거물들이 상당한 효력이 있었고, 회사 사무실에서 발견된 범죄를 이용한 서류까지 확보가 되면서 남편과 상간녀는 법적인 처벌을 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많은 사람들을 상대로 사기친 혐의로 인해 기소되면서 둘 다 변호사 자격이 박탈되는 징계를 당하게 되었네요. 같은 목적으로 만나 힘들게 읽었던 가정까지 파탄낸 상간녀와 저와 아이를 등진 남편이 받게 된 중징계는 제가 받았던 상처를 어느 정도 보상을 해준 것 같았는지 힘들 것 같았던 마음은 한결 편해졌네요. 이 문제로 혼자 살고 계시던 시몬은 형사들한테 연행이 됐을 때 엄청난 충격으로 혈압이 올라 뇌출혈로 인해 현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계신 중입니다. 자신들이 저지른 잘못에 대한 합당한 벌이라고 생각되네요. 앞으로 2번 다시 그 사람들을 만날 일은 없었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제 아이와 함께 조용히 살고 싶습니다.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여러분들의 인생은 언제나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3살에 남편과 함께 노점상을 운영하고 있었던 여자입니다. 계속되는 사업 실패로 인해 결국에는 노점상까지 하게 되었지만 그래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려는 남편이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언젠가 분명 노력한 만큼 좋은 결과가 올 거라고 믿고 있어요. 하지만 저희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 열심히 일하는 남편을 저희 집안에서는 알아주지 않고 있어요. 그저 실패자로만 보고 있으니 때만 되면 만나게 되는 저희 집안과 마찰이 상당히 심할 정도로 관계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자신의 일에 열중하는 것 같았어요. 저에게는 위로 언니가 한 명 있고 형부가 의사로 좋은 직업을 가지고 있었죠. 남편이 사업 망하기 전에는 의사인 형부보다 더 많이 벌어서 가족들에게도 인정받고 지냈었는데 한번 미끄러진 사업은 회복되기가 힘들었고 결국 도움을 요청했을 때는 모두 저희를 등 돌렸어요. 때만 되면 명품백도 선물해드리며 여행도 많이 보내드렸었는데 받을 때는 마냥 좋아하시더니 저희가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어졌을 때는 전부 연락두절에 등까지 돌리면서 도움을 주지 않았던 가족들의 배신감에 더 이상 얼굴조차 보고 싶지 않아 인연 끊고 살았었습니다. 그런데 노점상을 운영하면서 언니와 엄마가 찾아왔어요. 뭐야, 소문이 진짜네? 동네에서 풀빵 팔고 있다고 하길래 와봤더니 그 말이 사실이었네? 이거에서 하루에 얼마나 벌어? 10만 원은 버니? 너희들 정말 갈 때까지 갔구나? 이런 것까지 하고 말이야. 과거에 잘 나가더니만 지금은 풀빵이나 팔고 있으니 참 한심하네. 그렇게 할 일이 없어서 동네에 얼굴 다 팔리게 여기서 뭐 하는 짓이야? 내 남편이 의사인 거 알면서 집안 망신 다 시키고 있어. 그래도 와본 김에 풀빵 하나는 먹어보고 가야겠다. 너는 무슨 풀빵을 먹겠다고 탈라는 거야? 먹을 게 그렇게 없니? 길거리 음식 위생에도 안 좋아서 먹지 말라고 했잖아. 아유, 창피스러워서 내가 고개를 칠고 다니지도 못하겠다. 사위 하나 잘못 들여서 내 딸 고생이나 시키게 하고. 엄마, 그런 말씀 하시려면 그냥 돌아가세요. 우리 열심히 잘 살고 있고 돈 없어도 행복하니까요. 이런 게 도대체 뭐가 행복하다는 거야? 돈도 없어서 지금까지 허덕이며 달려오기만 하니? 아기 계획도 못하고 시간만 버려서 너 인생까지 망쳤잖니? 차라리 그냥 이혼해라. 그냥 돈 많은 적당한 남자 하나 골라서 새삼 찾으라고. 저희 남편 귀 막혀있는 거 아닌데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그냥 인연 끊고 사는 게 차라리 낫겠네요. 점점 심해지는 엄마의 말에 남편은 점점 고개가 숙여졌고 그런 모습을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아 엄마와 언니를 밀쳐버렸어요. 사람들 많이 지나다니는 거리에서 소리치며 정신 나간 여자처럼 화를 내니 당황하셨는지 속 터진다고 한 소리 하시곤 돌아가셨습니다. 소리를 질렀더니 숨이 차올랐고 남편에게 너무 미안해서 고개를 돌려 바라보자 어색한 웃음으로 손님 응대를 하고 있었어요. 저와 눈이 마주쳤을 때 괜찮다는 표정을 보여줬지만 분명 속은 그렇지 않다는 거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와중에 남편은 자신보다 남을 더 챙겨주고 있길래 저도 모르게 짜증이 올라오더라고요. 매일 하루도 거르지 않고 찾아오는 노숙인 할머니 때문에 그동안 힘들어도 버티고 있었는데 그날따라 괜히 신경질적으로 변해버렸어요. 좋은 일 하는 남편에게 결국 화를 내고 말았습니다. 지금 상황에 저 할머니를 꼭 챙겨야 하는 거야? 내 기분이 어떤지는 알고 있는 거냐고. 엄마랑 언니 때문에 너무 화가 나 죽겠는데 당신은 저 할머니한테 매일 풀빵을 무상으로 제공해주고 있잖아. 우리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거야? 미안. 기분이 많이 안 좋지? 나도 마찬가지야. 하지만 매일 하던 일을 안 할 수는 없잖아. 저 할머니 몸도 안 좋으신데 오실 때만큼이라도 챙겨드리면 얼마나 좋아. 풀빵 몇 개 드린다고 해서 우리 형편이 나빠지는 것도 아니잖아. 우리 차라리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든지 하자. 나 엄마랑 언니 얼굴 보면서 이 동네에서 장사하고 싶지 않아. 우리가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갈 수 있는 형편은 아니잖아. 살고 있는 집도 겨우 사정사정해서 지내고 있는 거 잘 알면서 그래. 나중에 상황 좀 좋아지면 그때 움직이도록 할 테니까 당장 힘들어도 조금만 참아. 내가 미안해. 서로 고생하고 있는 거 잘 알고 있는데 괜히 저까지 힘들게 한 것 같아 미안했어요. 하지만 그동안 결혼 생활하면서 뭐 하나 제대로 풀린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서 저도 사람인지라 엄마랑 언니에게 싫은 소리 듣는 게 너무 기분이 안 좋았어요. 그렇다고 저희 가족을 도와주는 것도 아니었거든요. 금전적으로 많이 힘든 거 알면서 저를 봐서라도 어느 정도 도와줄 수 있는 건데 남편 몰래 따로 부탁을 해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남편과 살아보겠다고 발버둥 치고 있는데 옆에서 찬물을 끼얹고 있었으니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왔던 거였죠. 그래서 좋은 일 하는 남편에게 싫은 소리를 하게 된 거였고 뱉은 말은 주워 담지 못하기 때문에 마음이 너무 안 좋았어요. 그런데 노숙자 할머니께서 저에게 다가와서 한마디 거들더라고요. 이봐요. 돈도 중요하지만 사람 마음이 훨씬 중요한 거요. 내가 상담하는데 아무런 대가 없이 베푼 사람들은 나중에 다 되돌려 받더라고. 그러니 지금 삶이 당장 힘들어도 조금만 더 참아봐요. 분명 좋은 날이 꼭 올 거니까 힘내시고 오늘도 풀빵 잘 먹고 가요. 내일도 이 시간대 들리도록 할게요. 매일 신세져서 미안하네. 저도 그 정도는 알고 있어요. 요즘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어서 그래요. 좋은 말씀 해주셔서 고마워요. 들어가세요. 엄마, 내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 시간만 되면 얼마 되지도 않는 풀빵 먹겠다고 매일같이 찾아오는 할머니가 있다고 했잖아. 봐봐요. 이 할머니 오늘도 왔네? 저기요, 정말 너무한 거 아니세요? 남은 힘들게 재료 준비해서 돈 벌어먹고 살겠다고 일하고 있는 사람 옆에서 만들어 놓은 풀빵 주워 먹으면 기분 좋겠어요? 먹었으면 돈이라도 지불하던지. 배 터지게 먹고 내일 또 오겠다고? 이 할머니가 노망이 나셨나? 다음부터 절대 오지 마요. 아시겠어요? 내 동생이 말은 안 해서 그렇지 속이 문드러질 정도로 괴로울걸요? 한 푼이라도 벌어보겠다고 힘들게 만들어놨는데 다 털어드시곤 베풀면 배로 돌아온다고? 도대체 얼마나 베풀어야 배로 돌아오는 건데요? 정말 적당히 하셔야지. 이 할머니가 양심도 없나? 예, 너도 이런 노인네 그만 잘해주라고.
결국 손해보는 건 넌데 왜 이렇게 생각 없는 행동을 유지하는 거야? 내일부터는 무조건 돈 지불하세요. 아시겠어요? 이누있네야? 매일 풀빵 훔쳐먹었다는 사람이? 딱 봐도 개념 없게 생기긴 했네. 오늘 이 난리를 쳤는데 내일 오겠어? 지금 당장 그동안 내 사이한테 뺏어먹은 풀빵값 토해내세요. 나이도 나랑 비슷해 보이는데 남편 없어요? 남편이라도 당장 불러와요. 남편은 갑자기 들이닥친 엄마와 언니를 땀 흘리며 말렸고 할머니는 두 사람의 등장에 당황해서 급하게 자리를 피했습니다. 엄마는 노숙자 할머니를 붙잡으며 가긴 어딜 가냐고 화를 내면서 주위 사람들의 관심을 사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급하게 말린 뒤 할머니를 돌려보냈고 모든 걸 보게 된 엄마가 남편을 향해 또다시 화를 내면서 가진 것도 없는 게 자기 마누라 입에 풀칠할 수 있도록 열심히 돈 벌 생각은 안 하고 노숙자 할머니 배만 채워주고 있다며 남편에게 삿대질까지 하면서 심각할 정도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지켜보고 있다가 결국 눈물을 흘리고 말았고 가뜩이나 먹고 살기 힘든데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되려 장사를 망치고 있으니 더 이상 버티고 있을 수가 없었네요. 그날 장사를 접고 집에 들어온 뒤 그동안 힘겹게 버티고 있던 몸과 마음이 무너져 내리게 되면서 아무것도 하기 싫었어요. 살겠다고 맨날 발버둥 치고 있는 제 자신이 너무 싫게 느껴졌어요. 남편도 괴로웠는지 거실에서 한숨을 쉬고 있었고 그렇게 각자가 짊어지고 있던 무거운 짐들이 버티기가 힘들 정도까지 다다르게 되면서 남편이 조심스럽게 방문을 노크했고 눈물을 흘리고 있는 저에게 다가와 그동안 많은 고민을 했었다며 속마음을 꺼내 놓았습니다. 미안해 여보. 나는 열심히 살면 나중에는 분명 보상이 뒤따를 거라 생각했었어. 노력은 배신을 하지 않는다잖아. 그런데 계속해서 무너져 내리니 나도 더 이상은 버티기가 힘드네. 노점상을 하게 되면서 많은 고민을 했었어. 장모님이 말한 대로 나는 능력도 없고 당신에게 좋은 남편이 될 수 없는 사람이야. 우리의 인연 여기까지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더 좋은 남자 만나서 행복했으면 좋겠어. 그동안 잘해주지 못해 정말 미안하고 이제 당신을 놔줄게. 우리 이혼하자. 뭐라고? 당신 입에서 지금 이혼이라는 말이 나올 상황이야?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당신한테 힘들다며 조금이라도 투정 부린 적 있었어? 한 번도 없었잖아. 나는 당신이랑 함께 살고 있는 이 순간마저도 소중하고 행복해. 그저 엄마랑 언니 때문에 괴로워서 그런 것 뿐이라고. 나한테 이혼하자는 말이 진심이 아니라는 것도 잘 알고 있어. 그러니 2번 다시는 그런 말 하지 마. 우리 가족도 나를 힘들게 하는데 당신마저 나한테 이러면 나는 누구한테 기대라고. 그동안 서로가 힘든 걸 알고 있었기에 상처 주지 않으려 최대한 말을 아꼈었어요. 그리고 충분히 상의한 끝에 이사를 하기로 결정을 받네요. 그렇게 저희는 노점상을 하면서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하기 위해 일찍 마감을 하고 부동산이 닫히기 전에 집을 알아보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을 눈치챈 엄마가 개인적으로 저만 집으로 불렀고 이사하는 걸 마음에 들어하지 않으셨습니다. 엄마와 언니 얼굴 더 이상 보고 싶지 않다고 얘기하면서 인연 끊을 생각으로 그동안 눌러왔던 감정을 폭발시켜 남편과 결혼 이후 서운했던 부분들에 대해 쉬지 않고 얘기했어요. 엄마도 나름대로 그동안 받았던 스트레스가 많았는지 되려 더 큰 소리로 화를 내면서 이사하는 걸 반대하셨습니다. 그렇게 한참 동안 좋지 않은 대화를 이어나간 뒤 집으로 돌아왔는데 남편이 집에 없길래 전화를 해보니 받지 않더라고요. 제가 엄마와 대화를 하러 간 걸 알기 때문에 걱정되는 마음에 마중 나오다가 저와 엇갈렸을 수도 있다 생각돼 다시 밖으로 나가면서 남편에게 계속해서 전화를 걸었어요. 몇 번 전화를 걸었으면 분명 확인을 했을 텐데 아무런 반응도 나타나지 않아 점점 불안해지고 있을 때 갑자기 알 수 없는 전화가 수신되면서
그때부터 느낌이 좋지 않아 전화를 받아보니 충격적이게도 남편은 응급실에 실려간 상태였어요. 교통사고를 당했었다며 불행하게도 사고를 목격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 수사에 어려움까지 있었어요. 남편이 사고가 난 곳은 머릿속이 답답할 때 항상 함께 걸어 다녔던 길이었고 그곳에는 하필 CCTV가 없는 곳이라 남편을 위급하게 만든 범인을 잡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정말 다행이었던 건 남편은 머리 쪽은 크게 다치지 않았고 팔과 다리는 골절로 인해 큰 수술을 진행해야만 했어요. 그렇게 오랜 시간 수술 끝에 남편은 병실로 옮겨졌고 시부모님께서 이 소식을 들으시곤 허겁지겁 병원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온몸에 깁스를 하고 있는 자기 아들을 보고 있던 시모는 하염없이 오열을 하며 뺑소니범을 잡았냐고 물어보는 말에 아무런 대답을 해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병원에서 담당 형사가 전화가 왔고 받아보니 목격자가 나타났다며 경찰서로 급하게 부르길래 시부모님께 남편을 부탁하고 서둘러 경찰서로 향했어요. 갑자기 나타난 목격자가 너무 궁금했고 도착하자마자 목격자의 얼굴을 마주한 순간 너무 놀라 기겁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동안 남편에게 풀빵을 얻어먹었던 노숙자 할머니였고 저를 보자마자 달려와 떨고 있는 손으로 제 손을 잡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할머니, 어떻게 된 거예요? 왜 바로 신고하지 않으시고 이제서야 경찰에 신고하신 거예요? 그게 뺑소니범을 알아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시간이 좀 필요했어. 일단 대충 상황을 좀 설명하자면 지나가던 길에 우연히 만나게 되었는데 최근 들어 풀빵 장사를 일찍 마감해서 자주 얼굴을 볼 수 없어 미안하다며 다른 지역으로 이사 계획이 있다고 잠시 대화를 한 뒤 나도 볼 일이 있어 헤어졌는데 쿵 하는 소리와 함께 고개를 돌려보니 누군가가 사고를 내고 잠시 멈칫하더니 급하게 도망을 치더라고. 그 차의 번호를 계속해서 잊어버리지 않게 되새겼고 핸드폰이 없어 지나가던 행인을 붙잡아 119에 신고를 해달라고 얘기한 뒤 내가 그 차량을 쫓아가게 되었어. 할머니가 그 차량을 쫓아갔다고요? 그냥 경찰에 신고하면 되지. 왜 할머니가 쫓아간 건데요? 쫓아간 이유는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이었고 자네도 아주 가깝게 알고 지내는 사이라서 왜 이렇게까지 한 건지 이해를 할 수 없어 따라가 본 거야. 그런데 내가 예상했던 게 맞더라고. 자네 언니라는 분이 범행을 저지른 상태였지. 믿을 수 없는 말을 듣게 된 이후 다리에 힘이 풀려 할머니를 멍하니 바라보았어요. 그리고 밖이 소란스러워 천천히 고개를 돌리니 경찰서 밖에는 검정 세단차가 수십 대나 몰려 들어왔고 그 차 안에서 정장을 입고 있는 사람들이 내리면서 언니를 끌고 오고 있었어요. 의문의 남자들 사이에 언니가 잡혀 들어오는 모습을 보고 있는데 저와 눈이 마주치자 시선을 회피했고 경찰의 안내에 따라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진실이 밝혀지면서 언니를 절대 용서할 수 없었어요. 남편이 밖으로 나갔던 건 언니 때문이었고 강제로 이혼하기를 원했어요. 그 이유는 제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아 따로 만나 얘기했었고 서로 안 좋은 감정 상태가 고조되면서 자리를 피해버린 남편에게 화가 치밀어 오른 언니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우연히 할머니와 만나게 되면서 잠시 대화를 한 뒤 집으로 들어가려는데 분노를 참지 못했던 언니가 뺑소니를 저질렀는데 그 배후에는 언니뿐만 아니라 충격적이게도 엄마도 함께 했었다는 게 믿을 수 없었네요. 엄마가 언니를 시켜 이혼을 하게끔 설득시키라며 지시를 했었고 그 말을 따른 언니가 엄마를 대신해 저희 남편과 만나 대화를 하게 되었지만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해결이 되지 않자 분노를 하면서 돌이킬 수 없는 일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언니의 진술이 끝난 뒤 모든 걸 이해할 수 있었어요. 남편이 사고가 난 이후 엄마한테 전화를 했었지만 받지 않았었고 문자를 남겼는데도 병원에는 찾아오지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엄마가 자수하려고 제 발로 경찰서로 들어오더라고요. 그리고 검은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이 몰려왔었는지 또한 알 수 있었습니다. 자네 엄마라는 사람이 한 발 늦었지만 이런 일까지 계획하면 안 되는 거였어. 아무리 사람이 싫어도 자기들의 실수를 덮기 위해 심부름꾼을 시켜서 증거를 없애려 했거든. 무슨 말인지 알아? 매일같이 나한테 풀빵을 줬었던 한없이 착한 자네 남편이 이 세상에서 완전히 사라지게끔 지시를 내렸었다고. 만약 내가 이런 상황을 알지 못했다면 지금쯤 자네 남편은 이 세상에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겠지. 자네 가족은 절대 용서를 해주면 안 되는 사람들이니까 법적으로 강력한 처벌을 받아야만 해. 뺑소니도 모자라서 저렇게 착한 사람을 이 세상에서 없애려고 해? 정말 저희 엄마가 그런 것까지 시켰었다고요? 지금 할머니가 하는 얘기 도저히 믿지 못하겠어요. 할머니는 노숙자잖아요. 내가 노숙자가 되고 싶은 게 아니라 자네 남편이 나를 이렇게 만든 거야. 요즘 몸도 안 좋아서 오래 걷는 게 힘들어 잠시 앉아 있었는데 그게 하필 풀빵 노점상 옆이었고 지쳐있는 얼굴을 보고 있는 나를 보곤 노숙자로 생각하더니 풀빵을 건네줬잖아. 처음에 아무런 대가 없이 그냥 건네준 풀빵에 당황스러웠지만 너무 착하고 순수한 마음에 감동을 받았었어. 그리고 자네 남편의 행동으로 인해 나도 힘이 날 수 있었고 그래서 다음날도 찾아가 전날에 받은 것까지 돈을 지불하려고 했는데 나한테 뭐라고 했는지 알아? 나한테는 돈 받지 않을 테니 언제나 와서 먹고 싶은 만큼 먹고 가라고 얘기하는데 살면서 처음 느껴보는 따뜻한 감정이었어. 나한테 너무 좋은 영향을 주는 사람이라 힘든 하루를 회복하려고 거의 매일 찾아가게 되었던 거야. 어떻게 보상을 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었는데 이런 식으로 내 신분이 밝혀지게 될지는 전혀 몰랐네. 그동안 정말 고마웠고 앞으로 문제되는 일들은 내가 대신 처리해 줄 테니 아무 말 하지 말고 받기만 했으면 좋겠네. 많은 사람들에게 활력을 주는 자네 남편이 하루빨리 회복이 되어야지. 할머니는 노숙자가 아니었는데 남편이 그동안 혼자서 할머니를 노숙자로 오해하고 있었던 거였어요. 엄마와 언니의 행동도 충격이었는데 할머니의 실체 또한 저에게 엄청난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할머니는 어느 기업의 대표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저희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었네요. 어찌됐든 할머니의 도움으로 엄마와 언니의 추악한 범행이 밝혀지게 되면서 돌이킬 수 없는 법적인 처벌을 받아야만 했어요. 그리고 할머니께서 저희에게 필요한 모든 걸 지원해 주셨고 결국 엄마와 언니는 징역을 면하지 못했습니다. 2번 다시 얼굴을 보고 싶지 않았지만 왜 이렇게까지 해야만 했는지 확실하게 물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엄마와의 면회를 신청했고 얼굴을 마주하고 앉았습니다. 이렇게까지 할 거면 그냥 도와주시지 그랬어요. 그럼 저희 삶도 조금은 좋아졌을지도 모른다고요. 저희 남편이 그렇게 싫었어요. 이 꼴이 뭐예요?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짓을 저질렀냐고요. 모두에게 안 좋은 결말이잖아요. 내가 왜 이렇게까지 했겠니? 네가 그토록 사랑하고 있는 그놈이 아무런 능력도 없이 내 딸 고생만 시키는 게 너무 꼴보기 싫었다. 너만 보고 당연히 금전적으로 지원해줄 수도 있어. 하지만 그렇게 해봤자 뭐하겠어? 얼마 가지 않아 또 망해서 노점상 할 게 뻔한데 너는 어쩜 만나도 저런 남자랑 만나서 이런 식으로 상황을 만들어야 하니? 그냥 네가 이혼을 했다면 이런 일도 발생되지 않았다고. 내가 오죽했으면 너희 언니한테 이혼 좀 하게 설득시키라고 얘기했겠어. 내가 한 행동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생각한 적 단 한 번도 없다. 너도 이제 내 딸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테니까 2번 다시 찾아오지 마. 모든 걸 자기 기준대로 정해버리고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을 저질렀는데도
본인이 잘했다고 우기는 게 보기 좋지 않았어요. 본인이 잘했다고 우기는 게 보기 좋지 않았어요. 저 또한 엄마의 본심을 알았기 때문에 2번 다시 얼굴 볼 일 없을 것 같다고 얘기한 뒤 병원으로 돌아왔습니다. 남편은 할머니의 존재를 알게 된 이후 말도 안 된다며 상당히 큰 충격을 받았는지 할머니를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네요. 거기에 더해 모든 금전적인 부분까지 해결해 주셨습니다. 정말 감사했고 꾸준하게 재활 치료를 하게 된 덕분에 조금의 장애는 남아 있었지만 생활에는 지장이 없을 정도로 많이 좋아지면서 대표님은 자기 건물에 카페를 하나 차릴 수 있게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대표님께서 평소에 즐겨 드셨던 풀빵을 디저트로 만들어 판매하고 있네요. 생각보다 주위 사람들의 반응이 좋아서 지금까지도 잘 이끌어오고 있어요. 사람의 인연은 어떤 식으로 흘러가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것 같아요. 저희에게는 정말 너무나 큰 은인이네요. 앞으로 잘 살아갈 수 있게 숨구멍을 열어주셨으니까요. 겉모습만 보고는 그 사람에 대해서 아무도 알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 언제 어디서든 행실을 똑바로 하고 살아가야 자신의 인생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네요. 가족은 언제나 서로 믿고 의지하며 어려운 상황일수록 도움을 베풀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희 가족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어요. 정말 너무 창피하고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을 정도로 엄마와 언니가 내 가족이라는 게 부끄럽기만 합니다. 이번 일로 인해 시부모님 얼굴 뵙는 것도 솔직히 많이 불편해진 건 사실이에요. 예전만큼 시부모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해 나가기는 힘들지만 노력한다면 언젠가 좋아지겠죠? 한평생 저와 행복하게 살겠다고 약속했던 남편에게 항상 미안한 마음뿐입니다. 저희 가족이 앞으로 열심히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응원의 한마디 해주시면 많은 힘이 될 것 같아요.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언제나 가정의 평화가 함께 하시길 바라며 어려운 이 시기에 다들 먹고 살기 힘드실 텐데 힘내시길 바랍니다. 분명 먹구름이 걷히고 언젠가 해 뜰 날이 꼭 올 거라 믿습니다. 오늘 하루 마무리 잘하시고 언제나 행복하실 수 있도록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